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이혼한 딸이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혼자 키우며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살던 집을 팔아서 생긴 돈 5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고 이자는 월 4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쌤, 궁금한 게 있어요.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 부부처럼 일반 재산은 전혀 없을 경우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황혼 육아로 인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구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부부가구의 연금 기준액은 270만 4천 원입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240만 4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부부합계 48만 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에서 48만 원을 뺀 222만 4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금융재산 5억 원이 있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먼저 금융재산 5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4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9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줘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금융재산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4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 월 4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36만 원을 먼저 계산해 놓은 소득인정액 160만 원에 더해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19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부부가구는 다른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5억 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4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1년 현재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169만 원입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30만 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1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이 3억 원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 3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2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1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9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3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월 25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21만 원을 먼저 계산해 놓은 소득인정액 93만 3천 원에 더해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11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다른 일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3억 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금융조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네, 금융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199만원, 부부가구 244만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뺏기고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군데 친목회에 총무를 맡고 있어서 매달 회비를 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임을 증명하는 금융재산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선생님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돈 관리를 했었는데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바로 금융재산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종류마다 조사 방법과 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